안녕하세요. 네, 강서구에 위치한 더하이즈 치과병원 임세영 원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고, 저희 뭐 병원에 전화로 저 이런데 이거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사실 전화를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저 잇몸 안 좋은데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들이 많냐면, 치과를 한번 다니면 단골이시잖아요. 계속 거기만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치과 원장님들께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 임플란트를 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본인이 해도 조금 간단한 케이스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그런 원장님들이 이제 환자분한테 자기 단골 환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휴, 어머니 뼈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안 돼. 그냥 틀리해. 그럼 또 환자분들이 그냥 오랜 단골이니까 믿고 그냥, 아유, 나는 임플란트 안 되나 보다 하고 싶은데도 원장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틀리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풍치가 있으신 분들이 잇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잇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해? 당연히 자기 지뢰 짐작을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두 가지 애들이 실제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전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가끔 칼럼을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 칼럼 내용은 뭐냐면 임플란트 뭐 누구나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써드립니다. 그럼 저희 병원에 전화하세요. 저 잇몸이 안 좋은데 임플란트 되나요? 질문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잇몸이 없어서 임플란트 못 해드린 적은 단 한 케이스 없어요. 없으면 제가 만듭니다. 정확하게 치조골이죠. 치조골 없으면 치조골 이식을 해도 없으면 만들어서 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진짜로. 가능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나 혈압이 있는데 나 특히 당뇨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 병원 환자의 이제 50대 이상의 환자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고혈압, 당뇨 없으신 분들은 10%도 안 될 거예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거는 고혈압은 문제 안 되는 게 다 조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위에 혈압 130 정도, 뭐 140까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약을 드셔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160, 170 정도까지 돼도 안 드신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수술하는 게 조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일단 치과 마취하면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올라가요. 수치가. 치과 마취에 어떤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 160 정도 되시면 저희는 항상 그 모니터링에서 그걸 혈압이랑 심박수 이걸 다 저희 하면서 수술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180, 190까지 올라가요. 그거는 조금 안 좋아요. 그렇게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 진짜로 갑자기 무슨 뇌혈관이라는데 심장에 이렇게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도 연기해요. 연기하고 내과 가셔가지고 혈압 조절하셔라. 그래서 혈압약 드시면 혈압약은 잘 컨트롤 되시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혈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은데 이제 당뇨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앓고 계시는데 당뇨랑 치주염은 또 되게 상관관계가 많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치주염이 더 심해져요. 당뇨는 기본적인 당뇨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우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잘 안 아물잖아요. 상처나도 잘 안 아물잖아요. 마찬가지 잇몸도 우리가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서로 악화를 시켜요. 당뇨 있는 환자분들이 치주염을 악화시키고 치주염이 있으면 치주염 세균이 또 당뇨를 악화시켜요. 치주염 있으면 또 전신적으로 우리가 심장이나 모든 거에 전신질환을 많이 일으켜요. 치주염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도 더 악화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연구에 의하면은 임산부들은 치주염이 있으면 조산도 시키고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당뇨는 조절되는 당뇨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이제 조절 안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식후 혈당을 기준으로 뭐 300, 뭐 400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아물질 않아요.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당뇨가 있을 때 약을 드시잖아요. 그죠? 약을 드시면 저희가 이제 권장사항은 식후 혈당 200 이하. 근데 대부분 당뇨 있으신 분들 조절하시면 거의 다 이제 뭐 식후로 뭐 200 이하로 다 조절되시고 뭐 또 요즘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말도 하잖아요.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그 근래 평균치. 그래서 당화혈색소 7 정도 이하면 하는데 문제 전혀 없어요. 당뇨, 고혈압은 우리가 만성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텐트 같은 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스텐트가 최근에 6개월 안에 스텐트 시술하면 스텐트 하신 분들은 다 뭘 드시냐면 혈전제를 드세요. 피 안 멈추는 거. 아스피린 드시는 환자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스피린 드시죠, 그죠?
아스피린 예방적으로 드십니다. 그죠? 아스피린 이제 피를 묽게 해서 어떤 협심증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많이들 복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스피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혈이 안 되겠죠. 저희가 치과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스피린 드시면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이를 뽑고 나서 좀 피가 좀 덜 멈추거나 천천히 멈추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경향은 아스피린 정도는 저희가 크게 무시해요. 그렇게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심혈관 질환 중에서 뭐 어떤 그 판막 쪽에 문제가 있거나 스텐트 정도 말고 그 이상의 시술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 항응고제라는 걸 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 피를 묽게 하는 게 항혈전제가 있고 항응고제가 있거든요. 항혈전제는 아스피린 정도예요. 그건 좀 효과가 조금은 약한데 항응고제들은 효과가 되게 세요. 항응고제 드신 분 스케일링만 해도 밤새 피가 안 멈춰가지고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저희가 되게 조심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다 편지 씁니다. 편지 써가지고 이런 시술할 건데 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해서 그쪽에서 이제 메디컬에서 교수님이 오더 내려주시면 합니다. 그런 분들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여러 환자분들 다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혼자 하시는 원장님들은 겁나서 못 하시는데 저희 병원 컨설트만 와서 해도 된다고 하면 저는 합니다. 약간 그 피 안 나게끔 제가 조심해서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부인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많으세요.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 있으시죠?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골다공증에 약을 드시는 분들 있고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이건 저희한테 되게 안 좋아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그렇다고 저희가 안 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골다공증이 이제 또 그걸 예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넘어지셔가지고 어르신들 대퇴골 골절되면은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으면 문제가 된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최근 한 5년에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저희도 처음에 몰랐고 이를 뽑았는데 이가 안 아물고 뼈가 다 괴사가 되는 거예요. 다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골다공증의 부작용, 약의 부작용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이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를 뽑고 났을 때, 임플란트를 할 때, 다른 치료는 상관없어요.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 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특히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이걸 모르신 치과 원장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본인이 골다공증 약을 4년, 5년 이상 드셨다면 약간 위험군이에요. 위험군이고 그러면 함부로 입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입 뽑으시면 안 돼요. 그걸 모르시고 뽑으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다 검사해보는데 검사해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위험도가 높다, 낮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이런 분을 뽑으면 생긴다, 안 생긴다까지 아직 저희도 몰라요. 조심할 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골다공증 드신 분들은 항상 이걸 나 골다공증 먹는다, 좀 오래 먹었다 이런 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